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3월 7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잘 보내시면 또 주말 오네요.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 9번째 시간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의 분리하고요. 그리고 등기 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또 자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미등기 자산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뭐냐? 우리 등기 대상 자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걸 미등기 양도 또는 실무에서는 미등기 전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럼 왜 자기 앞으로 등기 대상 자산하면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양도를 한다. 그 얘기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아예 포탈하겠다 얘기예요. 예, 포탈. 한 푼도 안 내겠다. 그래서 세법상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은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먼저 세법상 어떤 불이익을 주느냐. 첫 번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과세한다 이 얘기고요. 앞에서 공부했듯이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면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큼 공제를 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 공제 혜택을 주는데 요 두 가지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거. 예. 그리고 3번 참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이죠. 외국의 부동산을 그 나라 법에 따라 등기 안 하고 양도에서도 국외자산은 등기 여부 관계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데 국외자산은 미등기라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참고로 뒤에 가서 국외자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과세 표준의 제일 높은 거 100분의 70, 70% 높은 세율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취득 당시 가격을 추계 결정할 때 실거래 가격 대신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할 때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일정한 비율로 공제해주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율이 있거든요. 이때 등기 자산은 기준시가의 3%를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그런데 미등기는 공제를 해주는데 조금만 해주겠다. 0.3%만 적용한다. 이것이 세법상 불이익이죠. 그래서 요거 비과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세율 그리고 계산공제에서 미등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부득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동산을 양도를 하는 데 있어서 등기를 부득이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지만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되는 것,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겠다. 그렇다면 위에 1번, 2번, 3번 이와 같은 불이익을 주지 않고 4번도 계산 공제를 3%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2번 미등기 자산 예외. 다시 한번 2번은요.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하니까 당연히 미등기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 세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 등기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라도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대금 결제가
안 끝난 상태에서 소유권 등기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법률 규정으로 규제 묶여져 있거나 법원의 결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등기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있겠죠. 소송 중인데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등기 못하고 양도를 한다면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중에 농사 짓고 있는 전답 과수원이죠. 이와 같은 농지를 다른 사람의 농지와 교환,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지를 요건 다 충족했는데 미등기예요. 그럴 때는 농지만큼은 미등기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양도나 농지 대토의 경우는 감면 대상인데 미등기라도 감면 혜택을 주겠다. 왜?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3번 농지는요, 미등기라도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대상이라면 비과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충족을 했고 조정지역에서 취득했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받거든요. 근데 건축법에 허가받지 않은 원래부터 무허가주택이야. 그래서 등기를 못하고 양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무허가 건물이지만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고 비과세 요건을 미등기 빼놓고는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무허가주택은 미등기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3번 농지는 농지에 대해서는 미등기라도 비과세 감면 대상이면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5번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환지받을 토지를 내 앞으로 등기하고 양도하면 정상이잖아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기 전에 중간에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한다면 내 앞으로 등기 못하고 양도하죠. 그런 경우도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 6번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끝난 다음에 공사비 대가로 제공된 토지죠. 이런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대가로 받은 채비지 또는 보류지 이것을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지목 변경 등기를 할 텐데 그런 등기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1번서부터 6번까지 등기를 안 하고 양도를 하더라도 부득이 미등기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서 지문에서 물어볼 때 미등기 양도자산 그래놓고 이렇게 미등기 양도자산 예외, 제외되는 자산이 아니다.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면 등기 안에서도 위와 같은 분리 1번, 2번, 3번, 4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즉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받고 예외 자산에 6가지에 해당이 되면 그리고 세율도 70%가 아니라 다른 세율 적용하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등기된 걸로 보고 3%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 보셨고요. 다음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에서는 다른 건 기억하지 않더라도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단기 매매 차익을 위해서 자주 거래가 되는 거, 대표적인 게 뭐죠?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요거는 단기 매매 차익에 많이 이용되죠. 즉 투기에 많이 이용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나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일반 부동산 하면
이를테면 상가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상가 부동산은요, 미등기 양도는 70%, 물론 주택도 미등기는 70%입니다. 제일 높은 거죠. 그리고 부동산 등을, 상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1년 보유하고 2년 미만 보유, 이 상태에서 양도를 한다면 40% 비례세율이요. 과세표준이 금액이 얼마가 됐던 40% 적용합니다. 그런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기본이 2년이에요.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면 2년이든 20년이든 세율은 똑같다. 2년 이상이면 3년, 4년 다 똑같아요. 6에서 45%, 6에서 45%라는 얘기는 바로 뭘 얘기하느냐면 누진세율인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그럼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말고 일반 상가가 됐던 대지가 됐던 임야가 됐던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50%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미등기 1년 미만, 2년 미만 이렇게 해서 비례세율로 가고 2년 이상일 때만 6에서 45%로 가는데, 6에서 45%라는 얘기는 과세표준 금액이 1,400만 원 이하는 6%부터 시작을 해서 10억을 초과하면, 마지막에 10억을 초과하면 45%까지, 비율로만 얘기하면 6에서부터 최고 45%까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해야, 여러분 요 위에 1년 미만, 2년 미만 40%하고 여기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차이가, 세금 차이가 보편적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세금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그래서 2년 채우고 팔아라 이 얘기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기 매매 차익, 즉 후기에 많이 이용되는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 놓고 1년 미만 보유, 1년 안 돼서 양도하면 70% 미등기와 똑같다. 그리고 취득해 놓고 등기를 했어도 1년 이상 2년 미만, 여기에 해당이 되면 1년 이상 2년 미만 그러면 60%예요. 6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6에서 45% 이렇게 한 3배 정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반 부동산은 몇 년? 2년 보유하고 팔면 2분의 1로 세금이 줄어들고,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3분의 1 정도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래서 몇 년 채워라. 2년 보유하고 양도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분양권이 있어요. 분양권을 취득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중에 아파트가 준공되면 입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게 분양권입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분양계약 체결하고 취득해 놓고 무합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고 1년 채웠어도 2년을 채웠어도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 양도는 처음부터 입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 왜 취득했느냐? 투기 목적이다. 그래서 분양권은 70%하고 60%밖에 없어요. 2년 보유했어도 그냥 60%야. 1년 이상이면 60%, 1년 안 되면 70%. 이렇게 세율이 아주 높다는 거 참고로 보시고, 또 하나, 조정대상 지역 있죠.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지정을 하는데, 이때 조정대상 지역에 1세대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있다 양도를 하면 2주택은 20% 할증, 3주택은 30% 할증합니다. 원래는 6에서 45%인데 20% 할증하니까 26에서 65, 그리고 6에서 75%인데 30% 할증하면 36에서 75. 이때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하고 입주권, 분양권 합쳐서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세율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건 할증하는 걸 유예, 원래는 2025년 5월 9일, 올해 9일까지만 할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1년 연장이 됐어요. 내년 2026년 5월 9일까지는
양도하더라도 할증 안 한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기억할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사업용 토지가 있죠.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 지역은 10% 할증합니다. 2년 이상 보유했으면 원래는 6에서 45인데 16에서 55, 10% 할증하고 투기지역에서 양도하면 26에서 65% 비사업용 토지, 그럼 이렇게 할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주택하고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요거에 대한 세율은 필수로 기억하셔야 되고, 이때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이때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자산 있죠. 그건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아버지가 부동산을 10년 보유하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아들이 상속받고 6개월 있다 팔았다 하더라도 합쳐서 6개월이 아니라 10년 6개월 이렇게 보유기간 인정해 주겠다. 또 하나는 배우자 부부간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재산 이월과세 증여받고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자죠. 증여한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소급한다. 이를테면 남편이 부동산 취득해서 5년 가지고 있다가 증여를 했고 부인이 증여받고 2년 있다 양도한다면 보유기간은 남편의 취득한 날부터 쭉 해서 부인이 양도할 때까지를 합쳐서 보유기간 7년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미등기 양도자산과 양도소득세 세율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이렇게 세율까지 점검을 했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말 쉬시고 월요일 날 이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